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오라클 얘기하면서 맞아요. 틱톡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틱톡 관련한 지분 매각 문제가 합의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라클 얘기하면서 이 오라클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워낙 강력하고 틱톡이 미국에서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돼서 지분 매각 문제 나오고 거기에서 오라클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마침 이제 9월 17일 날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틱톡 미국 법인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이제 여러 매체가 공식 발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서의 이제 틱톡 사업권이죠. 그 사업권과 관련돼서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에서 8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중국 바이트댄스가 20% 미만의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의 대표가 오라클, 실버레이크, 호로이츠 이런 곳들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월 19일에 통화를 해서 합의안을 확정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 매각 및 소유 구조 개편은 12월 16일까지로 유예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도 또 상당히 흥미로울 포인트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경주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 APEC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 둘이 이제 만나서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관련돼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튼 중요한 거는 틱톡이 미국 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미국 내 지분을 미국 회사들이 아주 주로 가질 것 같고 거기에 포인트가 또 오라클이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까지 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 결국 틱톡을 미국이 뺏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일종의 미국 서비스에서는 좀 지금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처럼 예. 미국 내에서 하려면 미국 부분은 이제 미국 회사에게 지분 줘라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11월, 12월 안에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데 오늘 주제도 어떻게 보면 또 소송, 판결 이런 걸로 시작하네요. 네. 얼마 전에 이것도 소장님이 말씀 주신 건데 구글이 크롬을 분리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면서 퍼플렉시티가 그 크롬 브라우저 저희가 살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9월 초에 이제 구글 크롬과 관련된 독점 소송 1심 판결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강제로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외부 기업의 인수 시나리오 다 이제 무산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크롬을 강제 분할하진 않는데 경쟁 촉진을 위해서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하고 배타적 계약 금지라는 구제책을 넣었어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크롬 안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어떤 검색을 했는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관련 서비스 회사들이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이러한 권한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 크롬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 브라우저나 이런 데에 기본 브라우저 탑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독점한 뭐 구글 사이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건 주되 무조건 강제적으로 우리 것만 넣어라라는 강제화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단 이제 구글이 하는 광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유를 안 해도 된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타협한 정도의 수준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판결들이 요즘 나오고 또 틱톡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요즘 급변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이 다 AI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일단은 이 판결의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독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AI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인공지능 시장이 등장을 해서 검색 시장의 경쟁 환경이 변화했다. 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더 이상 독점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챗GPT 나오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안 하게 된 행동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네요. 네이버나 기존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걸 줄였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챗GPT에서 검색을 하지 구글에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예. 구글에 있는 점유율도 낮아지고 또 두 번째는 관련 회사들이 브라우저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지난번에 퍼플렉시티 얘기도 했지만 젠스파크도 만들고 있고 또 조만간 챗GPT에서도 브라우저 나오는 거 아니야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검색 엔진도 독점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 브라우저도 독점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게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장의 룰대로 너네가 팔 필요는 없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진 않지만 그 검색에 나오는 결과들을 다른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AI 기반의 서비스를 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저는 진짜 IT를 보면서 네. 진짜 영원한 강자,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네. 그냥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교수님, 네이버를 뛰어넘는 검색 그 기능, 검색 엔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저도 뭐 영원한 게 있겠냐 하지만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말고 또 새로운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개가 막 생겨가고 있고 정말 네. 세상이 AI 때문에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구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약간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예. 시장 입장에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줄었다는 거죠. 이게 나눠지지 않아도 되네. 네. 그래서 구글이 바로 뭘 했느냐. 예. 사람들이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서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걸 보면서 왜 구글이 만든 크롬 브라우저에는 AI가 탑재가 안 되지?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송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에 크롬 브라우저에 이 네. AI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구글에 뭘 넣으면 AI 답변이 맨 위에 나오긴 했는데 그건 네네네. 아닌 건가요? 아,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겼고요. 예. 제가 일단 이번에 구글의 변화를 크게 두 개를 말씀드리면 예. 말씀드린 구글 사이트 안에, 그러니까 구글 검색 안에서의 그 알고리즘 동작이 하나 바뀐 게 있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쓰는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안에도 AI 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우리는 못 느끼는 게 미국에 먼저 도입이 됐고 원래는 제미나이를 쓰려면 유료로 써야 되잖아요. 이걸 무료로 이번에 미국엔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웹 브라우저 다른 데 나온다고 뭐 엣지 브라우저 뭐 퍼플렉시티 나온다고 원래 우리 크롬이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크롬 안에다가 붙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 겁니다. 왜냐면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유튜브 내용 요약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구글 안에서도 제미나이 웹사이트를 따로 켜야 됐는데 네. 이제는 크롬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AI 탭 옆에다 키고 옆에서 요약해. 그러면 유튜브 내용 바로 요약해 준다든가 이메일 보고 있다가 답변 써줘 라고 옆에다 쓰면 바로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탭이 떼어져 있는 4-5개에서 너가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격대로 나한테 쇼핑 추천해줘. 그러면 오른쪽에서 바로바로 추천을 해주는 이런 강력한 게 브라우저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네. 이미 퍼플렉시티에서 보여는 줬지만 네. 사람들이 생각한 건 야, 이게 크롬에 탑재되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크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과점 이슈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딱 이게 법적으로 안정성이 생기니까 바로 미국에는 탑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변화고 이제 오히려 구글이 한 번 더 이제 AI에 시동을 걸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 뉴스 찾아보니까 크롬뿐만 아니라 구글 사이트에서도 AI 적극적으로 검색한다, 검색 기능 들어간다, 이것까지 이해됐고요. 네. 근데 희한한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AI 검색을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구글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계속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건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됐다는 거고요. 예.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구글의 AI 모드라는 게 이제 구글닷컴에서 검색하는 거에 AI 모드가 생겼고 그게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이미 5월부터 마치 퍼플렉시티 같은 데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안에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AI 모드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며칠 전인 9월 초부터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네. google.co.kr을 치면 검색창 하나 딱 뜨잖아요. 네. 근데 검색창 그 돋보기 옆에
AI 모드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맨 끄트머리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거를 누르고 뭔가를 하면 예.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링크가 쭉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뭐 AI 개요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요약돼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오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런 메뉴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AI 모드라는 게 생겨서 그거는 제가 마치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에 또 이어서 질문을 하는 이런 구조가 구글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 추천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시켰거든요. 예. 그랬더니 구글 AI 모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대한민국에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세요. 제가 이거 이제 조작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만한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MBC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K본부의 땡땡땡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둘 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이 돼서 공신력을 인정받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하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라면서 1번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막 이러면서 특징, 전문성,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바로 클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제 링크가 나와요. 아. 네, 마찬가지로 K본부 것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선택하기 이러면서 두 프로그램 모두 팟캐스트로 듣기가 가능하니까 본인의 생활 파트너에 맞춰서 편하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손경제 플러스는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경제 플러스를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라고 인지를 했고 MBC 표준 FM에서 방송되는 손에 잡히는 경제 유니버스의 한 프로그램으로 본 방송인 손에 잡히는 경제보다 심층적인 경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면서 이제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문성에서 뭘 얘기하냐면 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전문가의 관점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손에 잡히는 경제 내용이 조금 쉽게 느껴지거나 더 깊이 있는 경제 지식을 얻고 싶은 분은 이걸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링크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에서 우리가 하던 행동들을 이제 구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재미나의 밥 한번 사야겠네요. 자, 구글에서 바로 이런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야, 이게 더 활력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퍼플렉시티 같이 기존의 브라우저를 따로 만들려는 입장은 타격을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퍼플렉시티가 지금까지 차별성을 가졌던 건 구글 검색에서 보여주지 않았었던 링크 기반의 전문성 있는 보고서 형태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구글에서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니 대기업이 이제 제대로 하는 거니까 참 걱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결이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구글은 어쨌든 이런 검색 결과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본인들 사이트에서 클릭을 해서 광고를 눌러주거나 움직여야 이게 실제 구글의 매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있는 AI를 갖고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그 AI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소개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이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을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처럼 클릭을 유도를 하는 구조의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색을 해서 물어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결과를 다 해결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퍼플렉시티한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 추천해줘 이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1등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나오고 몇 예. 개가 나오는데 예. 조금 차이는 이제 기존에 구글에서 했었던 AI 모드는 설명을 하고 바로 팟캐스트를 누를 수 있는 링크들을 많이 보여줘서 예. 클릭을 하기 유도를 해요. 예. 그런데 이 퍼플렉시티의 결과는 그게 아니고 보고서 형태로 왜 이게 좋은가를 표로 정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것 중에 이렇게 듣는 걸 추천합니다처럼 나오고 링크가 있긴 있어도 이게 듣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보 출처 위주로 가져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좀 철학이 다르다는 게 구글 AI 검색이라는 건 결국에는 검색의 출발점의 역할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형태이고 예. 이 어떻게 보면은 퍼플렉시티는 답변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좀 철학이 다르다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기업이 제대로 나오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누가 더 이러한 서비스의 구조나
아니면 UX 이런 것들 혹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뭐 주문을 했을 때 주문이 누가 더 정확하게 주문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다음 싸움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어쨌든 구글이 이번에 나온 이 그 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구글의 검색 내용 이것들을 퍼플렉시티랑도 일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퍼플렉시티 입장에서도 검색 결과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사용자들을 위한 UX 싸움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또다시 발빠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네. 때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기업들. 그죠? 네이버. 이런 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이버도 이번에 9월부터 AI 모드, 그러니까 AI 브리핑 기능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네이버에서 이걸 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보니까는 구글에서 나오는 AI 검색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AI 모드죠. 구글은 AI 모드가 나오니까 또 네이버에서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AI 브리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이 AI 브리핑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구글에서도 검색을 하면 위에 AI 오버뷰라고 해서 일부 좀 내용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해줍니다.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답변의 결과물이 네이버는 확실히 네이버 생태계 안에 있는 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출처가 왜냐면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커뮤니티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국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쓴 거에서 요약이 되니까 잘 나오긴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뭔가 정확성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최신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느꼈던 게 똑같은 또 질문을 해봤겠죠. 이번에 있던 아까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추천해줘라고 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결과물이 언제든 조금 다르게 랜덤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MBC 100분 토론이 나왔어요. 아니 MBC 100분 토론이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유, 참. MBC 100분 토론이 나와서 이랬고 나머지 두 개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미 종영된 좀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약간 이제 씁쓸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출처를 봤더니 이게 지식인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에서 출처를 가져오더라고요. 예전에 뭔가 남은 흔적들 막 네, 조합했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AI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검색을 보는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업들이 더 속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제 주변에도 AI를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가 벌써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 또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이런 AI 개요 오버뷰라는 걸 이미 몇 달 전부터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테스트 결과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니까 클릭률이 최대 절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마케팅 용어, 디지털 마케팅 용어가 나왔는데 예. 이른바 제로 클릭이라는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검색의 결과들이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니까 링크만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제대로 보려면 클릭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내용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서너 번 이상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AI가 주는 결과에서 다 그냥 해결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클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로 클릭이라는 현상이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는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고 눌러야 그래야 배너 광고도 보고 그리고 뭐 관련돼서 연관돼서 뭐 예를 들면 클릭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맛집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올라오게 하는 이유가 클릭해서 음식점 찾아가게 하는 건데 클릭은 안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네들만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합니까? 챗GPT 같은 걸로 사용자들이 이미 클릭을 안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구글 입장에서도 이러한 AI 검색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라도 클릭을 유도하려는 그림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제로 클릭이라고 하는 트렌드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지금 AI 시장이 아주 급변하고 또 그 안에서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고 기업 마케팅 회사들도 이제 이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동안 클릭 장사해왔던 대형 포털 사이트의 새로운 수익 모델은 AI 시대에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